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5월 20일 마감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내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. 낙폭을 조금 줄이고 끝났습니다.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2시 한 20분 되는 시점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강해졌고요. 그러면서 주가를 밀어냈던 모습이었고요. 2시 42분 약 20분 만에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외국인이 한 6,2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했었어요. 그러면 걷어들이면서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였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은 이제 오늘 밤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뭐 시장의 변동성 뭐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.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5%까지 밀려서 9%에서 5%까지 내려왔죠. 그래서 상당히 뭐 둔화가 됐다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%까지 가야 되죠. 연준의 한 의원은 2년까지 연준이 그 2%까지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죠.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시장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유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뭐 6%라든가 6%를 넘었다든가 하게 된다면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. 만약에 5% 밑으로 나간다면 또 그것도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.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. 오늘 수급의 특징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반대 매매를 하는 모습이죠. 외국인 1200원 매수했는데 기관이 딱 1200원을 매도했습니다. 완전히 딱 그 둘만 움직이고 개인은 아무것도 안 한 그런 하루였고요. 선물이 사실은 그저께 9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물량이 다 나와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걸 계산해 보면 사실 오늘 한 3,200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6천억까지 갔다가 다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이 9,300억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의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특징은 삼성전자, 그러니까 오늘 특징 중에서 주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막은 기업은 현대차, 기아차, 자동차나 현대모비스 쪽에서 강하게 방어를 했죠. 전기차 판매에 대한 뭐 기대감,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그랬죠. 근데 오늘 특징 중에는 삼성전자가 있어요.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왔죠. 삼성전자가 어제도 한 40만 주 외국인이 팔았거든요. 근데 아까 100만 주 넘게 팔았었는데 동시효과에 좀 줄여온 것 같습니다. 지금 65만 주 정도. 물론 그동안 뭐 산 거에 비하면 뭐 판 건 아니죠.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매도로 전환을 한 걸까?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. 매도 전환이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더 위에 있죠.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. 아까 홍콩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. 상해는 좀 많이 빠지네요. 상해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. 이 상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해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도 좀 많이 빠졌어요. 1.1% 고점 0.7%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.1이니까 거의 1.8% 빠졌죠. 오늘도 1.4% 이틀 연속으로 빠지면서 이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게 현재 중국이거든요. 근데 중국이고 홍콩은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. 홍콩은 이게 급락도 올 수 있는 차트다. 왜냐면 61선이 이렇게 꺾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하락하는 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진짜로 많이 빠질 거냐를 구별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도 빠지고 있고 홍콩도 추세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크게 빠질 수 있는 그 구조적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게 의아한 거죠.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버티는 것은 아마도 내일 만기 때문에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만기인데 포지션 구축이 먼저 돼버린 거죠.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제대로 길을 못 가죠. 근데 만약에 내일도 중국이나 홍콩이 빠진 상태에서 옵션 만기 때 버티면 오히려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는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포지션을 좀 보시면 오늘
기관은 다 매도죠. 그렇죠? 근데 요렇게 보시면 안 되고 뜯어봐야 됩니다.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330 여기죠? 매도. 그러니까 330 쪽으로는 매도니까 하락을 원하는 거죠. 코스피를 이 누적으로 보시면 330 매도죠. 그렇죠? 327까지만 원래 330까지는 열어 있었어요. 오늘 막아버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322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. 이게 왜 특징이냐면 사실은 기관이 322가 오전에 매도였습니다. 전부 다. 근데 당일날 지금 322를 거의 한 1만 몇 개를 매도해가지고 매도로 바꿨다가 주가가 밀리면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매수로 다시 바뀐 거죠. 그래서 위쪽으로 330까지 있던 거를 327로 바꿨고 아래쪽은 325까지 있는 걸 322로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아래쪽 변동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현재 기관들의 어떤 모습이 옵션 포지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외국인은 322, 325를 매수를 했는데요. 이 325가 며칠 전도 매수였고요. 이게 매도인데 어제 오늘 매도를 좀 줄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325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들어가 있고 322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 싸움이에요. 그래서 내일 오늘 밤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된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5% 미만으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유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6% 위로 갔다가 했다면 어쨌든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미국이.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내 옵션망 입장에서는 아무리 포지션상으로 가더라도 그 변동성을 크게 해놓고 뭐 결과를 보고 아침에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기관이 너무 위쪽을 아주 완전히 다 다워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갑자기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오늘 미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 5보다도 약간 높게 나온다면 약간이든 더 높게 많이든 높게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는 변수로 작용할 거거든요. 왜냐 유가가 오를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니까요. 그러면은 결국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했을 때마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확인되는 순간이다.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그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. 아시겠지만 원달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원달러가 오늘도 소폭 상승해서 끝났어요. 장전 1326원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외환수합이죠. 외환수합이라 해서 우리 연기금하고 금융당국 한 거고 여기 때 뭐가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방문 그 다음에 일본과 셔틀 외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통화수합 일본과 통화수합이나 미국과 통화수합의 얘기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가능성이 이제 오늘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밤 소비자 물가에서 만약에 높게 된다면 원달러가 오늘 밤에 치고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.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. 물론 뭐 미국에 있는 누군가는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처럼 뭐 국외에서 있는 미국 외에 있는 뭐 다른 나라에서 그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. 다만 유가 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은 이렇게 끝납니다. 근데 마지막에 미니선물은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했어요.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마지막에 따라 올라갔죠.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가 200원 매수했다가 싹 다 버려가지고 내려온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기관이 있습니다. 원래 외국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3,200원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거를 따른다면 기관은 외국인이 제대로 한 거고요. 마지막에 기관이 걷어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.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기관이 막판에 힘을 쓴 거고 그 힘을 쓴 것은 아마도 그 옵션 품매도를 아까 사실 한 3,000개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었는데 마지막에 좀 늘리는 과정 속에서 올린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내일의 하방 변동성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.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